안녕하세요. 오늘은 1편에 이어서 일본의 현실 사례를 가지고 말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일본이 디지털, 정보화가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전자기기보다 문서나 현금 등 아날로그식을 매우 선호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인터넷보다 문서나 팩스 등 아날로그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SNS 등 디지털 이용보다도 현금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1944년 패전 이후 국가의 부채를 위해 예금 봉투를 조치하고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예금을 몰수해버린 사건과 1990년대 버블 붕괴로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정부나 은행에 대한 불신이 깊어 신용카드보다 주로 현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돈이 무려 500조 원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국민 1인당 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놀랍죠? 캐시리스, 비현금 사용 비율을 보면은 일본의 현금 사용률이 무려 80%가 넘고 한국은 10% 정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은 일본의 첨단 분야에서 우리나라 뒤질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가장 핫 이슈 분야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10대 첨단 분야의 특허에도 2000년에는 10개 전 분야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2017년 최근에는 우리가 일본보다 8개 분야에 우위에 있고, 일본은 우리보다 3개 분야에도 우위에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부채 비율입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세계 1위입니다. 무려 1경 2000조로 GDP 대비 240%이며 우리는 740조로 GDP 대비 40%입니다. 우리보다 무려 16배가 넘습니다.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한 살 먹은 애기도 1억 10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 거고, 우리는 1500만 원 정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엄청난 정부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참 궁금합니다. 과거 1944년 때처럼 모르죠. 세 번째로 해외 유학 관련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 국가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의 많은 도전과 배움은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가장 큰 영향력임에 틀림없기 때문이죠. 이에 일본 한 교수도 말하기를 한국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한국의 젊은 인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1995년에 미국으로 가장 유학을 많이 보낸 나라가 일본으로 우리보다 10,000명 이상인 46,000명 정도를 보냈으나, 최근에는 우리보다 34,000명이나 적은 18,000명 정도밖에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는 돈을 지원하면서 유학을 보내는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의 전체적인 현실을 대변해주는 사건이 있었죠. 2019년에 미국 투자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전설의 3대 투자가 중 한 명인 짐 로저스가 말하기를 당장 일본을 떠나라 했죠. 그러면서 만일 일본에 살려면 총기를 구입하라. 일본은 30년 내지 50년 후 범죄되고 또는 정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쇠퇴하고 현재의 상상할 수 없는 국가 부채와 더불어 젊은이들은 패기와 열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본인의 일본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전쟁은 일본이 한국 통일을 막기 위해 벌인 멍청한 짓이라고 하더군요. 과거 19세기에는 영국이, 20세기는 미국이,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에는 중국과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한국은 통일 후 8천만 인구, 국가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한국 젊은이들 일본에 있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와 귀의를 자랑하면서 본인도 자신의 2명의 딸에게 중국어와 한국어 배우라고 했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편으로 우리 상황을 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